2027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독서에 인문예술 1강 요거 문제풀이죠. 문제풀이 봅시다. 1번부터 1번 좀 어렵죠. 봅시다. 뭐 해설을 봐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봅시다. 하이데거가 기억는 디걸 미음을 비판한 이유를 추측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답은 5번인데 5번만 봅시다. 5번만. 미음의 문제죠. 미음을 비판한 이유를 추측하라. 하이데거가 미음을 비판했다. 미음이 뭐죠? 미음. 요거죠. 요걸 비판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통 철학의 대표적인 진리론인 대응설이 하나의 논리 명제가 그에 대응하는 실제 사태를 갖고 있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다. 참 거짓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네. 명제에 대한 얘기가 그죠?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의 논리 명제가 그에 대응하는 실제 사태를 갖고 있으면 참이고 실제 사태가 없으면 거짓이다. 그러니까 진리론인 관념론이겠죠. 그 진리론 계열이죠. 경험론 계열이 아니고 이성주의 계열일 텐데 얘들이 대응설에서는 어떤 논리 명제가 그 하나에 대응하는 어떤 실제 사례, 그죠? 실제 사례, 실제 사태, 실제 사례, 그죠? 그런 게 있으면 참이고 없으면 거짓이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하이데거는 요걸 이제 반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걸 비판한다는 얘기죠. 왜 반대하느냐? 왜 비판하느냐? 논리 명제가 어떤 실제 사태와 대응한다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다. 그죠? 실제와 논리 명제 하나가 실제 하나랑 대응한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사물, 요건 이제 실제 사태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죠? 어떤 사물은 객관적인 실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물이 객관적인 실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경험주의 철학에서는 어떤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이 객관적인 실체죠. 다죠. 그죠? 경험주의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경험주의 철학자가 아니란 얘기지. 그죠? 하이데거는 이를 비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사물이라는 게 객관적인 실체 이상이 뭐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건 뭡니까? 관념주의 철학이죠. 그죠? 이념주의 철학, 이성주의 철학. 그죠? 그거에 대한 개념도 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두 개를 짬뽕시켜 놓은 거지. 그죠? 하이데거는 이를 비판하면 봅시다.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이라는 거는 어떤 실체,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 이상의 뭐가 있다. 그게 뭐냐?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자. 이게 어떤 형이상학적인 내용이 아니고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자. 그게 뭔 얘기냐? 우리가 만나지 않았으면 실제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만남, 어떤 실체와의 만남, 어떤 사물과의 우리가 이제 부딪혀가지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것들, 만남 속에서 드러난다. 근데 만나지 않은 사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지 않은 사물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이면 실제가 하나가 있는 건데 요 말인 거지. 그러니까 참이면 존재하는 거고 거짓이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이 존재하는 것 중에는 우리가 만나는 것도 있고 만나지 않는 것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 그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은 게 있다고. 예를 들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 요거 이제 챗 GPT에서 찾은 건데 검색해서 만든 겁니다. 봅시다. 그 책상 위에 컵이 있다. 책상 위에 컵이 있어. 그러면은 어두운 방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우리는 책상 위에 컵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죠? 만나지 못했죠. 그죠? 실제로는 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컵이 있다 하더라도 컵을 우리는 어두운 방이라 몰라. 그러면 참 거짓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 그죠? 참 거짓을 판별할 수가 없다. 봅시다. 전통적 대응설에서는 실제로 있으면 참이고 없으면 거짓이고 내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죠? 요거 이제 대응설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컵이 있으면 참이고 없으면 거짓이다. 이래 보는 거지. 불이 꺼져가지고 내가 못 보는 거지. 그죠? 이래 보는 건데 그게 대응설인데 하이데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폐, 숨어 있다라는 거. 그죠? 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은폐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불을 켜야지. 불을 켜가지고 봐야지. 관찰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있으면 참이고 없으면 거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일단 뭐 해야 되나? 불을 켜야 돼. 불을 킨다는 말이 뭐야? 드러나야 된다고. 존재자가 드러나야 된다. 일단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뭐 아까 무슨 얘기 했냐면 이 존재자가 그죠? 참과 거짓을 판단하려고 그랬는데 참과 어떤 뭐 존재자가 존재하는지 존재자가 존재 안 하는지를 볼 때 이놈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1대1로 대응되면 안 된다고. 이 존재하는 것만 해가지고 존재한다면 다 참이다라고 하면 그 중에 만나지 못한 것도 있다. 그죠? 내가 못 본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깜깜한 방에 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만나지 못했죠. 그죠? 이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이 말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논리 명제가 실제 사태를 가지면은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다고 보지 않는다. 하이데거는. 왜냐하면 이 사물이라는 실제 사태라는 거는 우리가 만났을 수도 있고 못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 일단 우리가 만나야지만 명제 확인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걸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지. 그죠? 그러면은 답을 봅시다. 답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 명제의 진위를 판단하려고 했다. 오히려 이게 하이데거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이데거 생각인 거지. 그죠?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논리 명제, 인간의 경험이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하이데거가 말하는 뭐 그걸로 봐서는 여기서 만약에 말을 좀 바꿔가지고 약간 좀 말이 이상하죠. 그죠? 문제가 별로죠.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만났다, 인간이 만났다라는 얘기지. 만남이라고 봤을 때 인간의 경험이라는 게 마주쳤다라고 봤을 때 그걸 바탕으로 만나는 걸 바탕으로 논리 명제의 진위를 판단해야지. 그죠? 판단 안 하려고 했잖아, 얘들은. 응? 경험이랑 상관없이 어떤 뭐가 있어. 그럼 우리가 인간이 관찰을 못 한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 그러면은 그게 있으면 참이잖아요. 그죠? 인간이 경험하든 안 하든 간에, 응? 존재하기만 하면 참이라고.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이데거는. 왜? 실제 사태가 있다 하더라도,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못 봤으면 판단을 할 수 없다. 그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내가 설명이 잘 되는 건가? 그죠? 대략 어렴풋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해야지, 내 눈앞에 딱 있어야지만, 논리 명제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미음은, 그렇지 않고 있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음이 비판받아야 된다. 비판하고 미음을 하이데거가 비판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해설을 봅시다. 사문단에 따르면 대응설은 논리 명제가 그에 대응하는 실제 사태를 갖고 있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보았는데, 그러니까 실제 사태, 존재하면 참이고 존재하지 않으면 거짓이다. 하이데거는 이에 대해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은 외부 세계에서 있는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외부 세계에 있는 객관적인 실체, 그러니까 아니라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존재가 드러나는 존재자. 그러니까 우리와 만나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게 되는 거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봐야지만, 경험해야지, 경험한 다음에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을 켜가지고, 그죠? 방에 어두운 방에 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못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불을 켜야 되지. 불을 켜야 돼. 그죠? 경험해야 돼. 그래야지만 컵이 드러나는 거지. 컵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죠? 다시 봅시다. 하여튼 하이데거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은 외부 세계에 있는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단순히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만남 속에서 존재가 드러나는 존재자다. 우리의 만남이라는 게 필수다. 우리의 만남이라는 게, 그죠? 못 만나면 몰라. 참인지 거짓인지, 그죠? 즉 대응설이 사물을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 객관적으로 있는 실체라고 바라본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죠? 대응설은 우리가 만나든 못 만나든 간에 실제로 있는 거야. 있는데 우리가 못 만난 거지. 그죠? 그것까지 다 참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다 참이라고 보는 건데, 여기서 우리 이제 하이데거는 만나야지만 존재하는 것 중에 만난 것, 요게 이제 참인 거지. 그죠?
그 없으면은 만났는데 불을 켰는데 없으면은 거짓이고, 그죠? 그럼 여기서는 만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지, 그죠? 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외부 세계에 객관적으로 있는 실체라고 보는 걸 비판한 것이다. 하이데거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지는 근거는 감각을 통한 경험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죠? 뭐 경험주의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하이데거는 일단 봐야 돼, 만나야 돼, 그죠? 만남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의 진위를 이걸 바탕으로 만남을 바탕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비판한 거지, 그죠? 그죠? 어렵죠. 다른 거는 문제는 안 어렵습니다. 뭐 2번부터는 어렵지 않은데 봅시다. 2번. 하이데거의 관점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하이데거의 관점. 3번이죠. 답만 봅시다. 이거는 단순 내용 일치입니다. 현 존재 외의 존재자들, 그러니까 인간 외의 어떤 존재자들도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제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현 존재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본문에 어디 있었냐면 이 문단쯤에 현 존재란 얘기가 나올 텐데 여기 있네. 현 존재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또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른 건 안 돼. 그죠? 현 존재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그게 뭐다? 인간이다, 인간. 그죠? 인간이다. 뭐 단순 내용 일치죠. 단순 내용 일치 3번. 답 나왔습니다. 딴 거는 또 다 단순 내용 일치고. 문제 3번 봅시다. 문제 3번. 문맥을 고려하여 A의 의미를 추론하라. A가 또 뭐야? A가 여기 있네. 1문단 끝부분에 감각되는 사물은 감각하는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감각되는 사물도 있고 나도 있고, 그죠? 그 관계 때문에 존재한다. 그 존재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라는 게 완전히 아무것도 영향을 안 받고 완전 진공 상태에 딱 떨어져 가지고 하나만 딱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 그죠? 어쨌든 뭐가 다 연관되어 있고 뭐 지구가 존재하면 태양이 있기 때문에 태양 주위를 도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뭐가 있는 거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죠? 내가 아무리 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방구석에 있다 그래도 침대랑 또 관련이 있는 거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 그죠? 혼자 아무리 있다 그래도 휴대폰도 있을 거고, 그죠? 모든 어떤 사물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걸 의미를 추론하는 것. 4번. 인간이 사물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서 사물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 뭐 그거에 대한 의미라기보다는 뭐 같은 내용이죠, 그죠? 인간이 사물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서 사물이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것도 똑같은 워딩이 있었죠. 3-4가 1문단 끝부분에 바로 근처에 있네. 그죠? 세계 속에서 함께 속해 있는 인간과 사물이 같이 있는 거야, 세계에. 그죠?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사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같은 얘기네. 그죠? 감각되는 사물은 감각하는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 그 관점을 드러낸다. 이 관점 이거네. 뭐야, 뭐 그냥 단순 내용 일치 같은데, 그죠? 추론도 아니고 그냥 단순 내용 일치 같네요, 그죠? 근데 그 사물들이 이제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된다. 그죠? 그렇다라는 거. 또 넘어가 4번. 적용 추론인데 추론도 별로 안 든 것 같고 봅시다. 4번.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봅시다. 철수는 매일 아침 등교할 때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철수는 자전거를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은 채 등교를 위한 도구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도구적으로 도구적 존재. 그죠? 그런데 오늘 자전거 체인이 끊겨가지고 페달을 밟아도 바퀴가 돌아가지 않았다. 이게 망치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본문에 있는 망치. 이때 철수는 자전거가 더 이상 학교에 가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자전거를 자세히 살펴봤다. 이제 인식의 대상이 되는 거지. 살펴보면 이제 자전거의 종류, 재질, 바퀴 이런 걸 그제서야 보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타고 댕기다가
그제서야 본 거라고. 그죠? 자전거의 종류, 재질, 바퀴의 이제 크기 등을 파악했네. 그 후 철수는 자전거 수리점에 가가지고 자전거를 수리한 뒤에 다시 이제 도구적으로, 그죠? 자전거를 타고 등교했답니다. 적절한 거 답 5번. 자전거가 고장나기 전에 잘 타고 다녔지. 그죠? 이때는 도구로 이용했지. 그죠? 철수가 등교를 위한 도구로 자전거를 사용할 때와 이제 철수가 이제 체인이 끊겨가지고 체인이 끊겨진 걸 인식해가지고 자전거를 살펴볼 때, 그때는 이제 종류도 보고, 뭐 삼천리 거네, 아니면 중국 거네 보고, 그다음 재질도 보고, 그죠? 바퀴 크기도 보고, 뭐 몇 인치인지 봐야 돼도 26인치, 뭐 30인치 자전거 다 있습니다, 그죠? 28인치인지 다 봐야 돼. 살펴볼 때, 자전거라는 존재자가 이제 드러나는 방식이 다르다, 그죠?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 두 개 있었죠. 뭐 손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눈앞에 있는 거, 그죠? 존재자는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서 손 안에 있음 또는 눈앞에 있음으로 드러난다. 드러나는 방식이 두 가지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전자라는 거는 뭐 그 어떤 도구적인 거죠. 이 용도나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다. 망치 있잖아요, 망치, 그죠? 망치. 도구를 객관화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못을 박는 행위, 자전거 타고 댕기는데 집중한 거지. 아무 생각도 안 했죠. 자전거가 삼천리인지 뭐 중국 건지 판단 안 하고 타고 댕겼는데, 그죠? 자전거 고장 나가지고 보니까, 망치가 이제 부러져 못 쓰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눈앞에 있음으로 도구가 아닌 인식의 대상이 돼가지고, 야 이거 삼천리 거네, 국산이네, 보고 뭐 몇 인치인지 보고, 뭐 어디가 체인이 뭐 어디가 끊겼는지 보고, 막 바퀴 뭐 다 보고 막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죠? 관찰을 하게 된다. 현 존재와 관계를 맺게 된다. 도구로 쓰이는 존재자, 즉 도구적 존재자가 도구로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관계가 달라진다, 그죠? 요 말이지. 간단한 얘기였죠. 망치랑 완전히 뭐 똑같은 거잖아.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고. 답은 5번. 1번이 어려웠죠, 그죠? 다른 건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요거 가지고 또 다음 영상으로 또 넘어갑시다.